회사에서 퇴근해도 집으로 다시 출근하는 워킹맘은 항상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줄여주거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앱이 꼭 필요한데요. 제 스마트폰에 설치된 수십 개의 앱 중 고르고 골라 딱 3가지만 선별해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똑딱과 모바일지로 아파트아이라는 앱인데요. 어떤 점에서 필수 앱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워킹맘이 회사에서 가장 많이 신경 쓰일 때가 아이가 아플 때인데요. 요즘에는 소아과 수가 부족해서인지 병원에 가면 1시간씩 대기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마스크를 벗고 등원하면서 감기를 달고 살고 있어서 한 달에 3-4번씩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마다 매번 휴가를 쓰고 병원에 다녀올 수 없기 때문에 할머니가 대신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는 날이 많은데요. 똑딱 앱은 주변 병원을 찾아 예약을 하거나 원하는 병원 이름을 검색해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기 인원이 몇 명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약을 먼저 해두고 시간에 맞춰 병원에 방문하면 오래 기다리지 않고 진료를 볼 수 있어 편합니다. 사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검색창에서 원하는 병원 이름을 검색해서 찾거나 앱 중간에 동네 인기병원, 지금 문 연 병원, 진료과로 병원 찾기 등을 통해 병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병원을 선택한 후 화면 하단에 바로 접수 버튼을 누르면 진료 대상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앱에 등록된 가족은 대리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진료를 예약할 수 있는데요.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할머니를 대신해 회사에서 제가 예약을 할 수 있어서 잘 쓰고 있습니다. 다음을 눌러 진료받을 선생님을 선택하여 진료를 접수할 수 있는데요. 진료실별로 대기 인원이 몇 명인지 볼 수 있어서 바쁘다면 대기 인원이 가장 적은 진료실을 선택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일반 진료 예약뿐만 아니라 영유아 검진 예약도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병원마다 전화를 걸어 영유아 검진 예약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검진 전에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해 문진표를 작성해 가야 해서 번거로웠는데요. 똑딱에서는 영유아 검진 예약부터 문진표 작성까지 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합니다. 오는 9월부터 똑딱이 유료화된다고 하는데요. 매달 1,000원 또는 연간 10,000원을 낸 뒤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멤버십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매년 적자가 커져 유료로 전환하는 것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론칭 안내문과 Q&A에 멤버십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유료로 전환되면 서버를 늘려 서비스를 보다 안정화할 수 있고 그동안 사용자들의 요청이 많았던 다자녀 동시 접수와 가족 간 실시간 접수 순번 공유 등의 서비스가 추가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은 식판 세척 요금, 우유 요금 등을 지료용지로 보내옵니다. 그 외에도 자동차세, 재산세 등 고지서가 오면 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로요금이나 각종 세금은 보통 은행 ATM을 이용하거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납부를 할 수 있는데요. 모바일 지로 앱에서 다양한 세금과 요금을 납부할 수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PC에서 사용할 경우 인터넷 지로로 접속해 사용하면 되는데요. 저는 모바일이 편해 모바일 지로 앱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의 조회 납부 메뉴에서 납부할 요금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지방세, 국고금, 4대 사회보험료, 일반 공과금 등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주 쓰는 지로일 경우 자주 쓰는 지로 설정을 해두면 매번 입력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데요. 가장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지로용지에 찍힌 QR코드를 촬영해 납부하는 것입니다. QR코드를 촬영할 경우 전자납부번호 등을 입력할 필요 없이 바로 결제 페이지로 넘어가 결제 수단을 선택한 후 납부를 하면 됩니다. 계좌이체를 하면 납부가 잘 된 건지 아닌 건지 긴가민가 할 때가 있는데요. 모바일 지로로 납부를 할 경우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이메일로도 납부 내역서가 발송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카드 결제나 간편 결제도 가능해 이벤트가 있을 경우 할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로 시간을 내서 은행에 가지 않아도 되고 계좌번호나 납부 금액을 잘못 입력했을까봐 몇 번씩 확인하는 수고도 하지 않아도 돼서 편리합니다. 아파트아이는 관리비 조회, 납부, 관리비 비교 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앱입니다. 관리비 납부 알림을 통해 연체 미납을 방지할 수 있고 앱을 통해 바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자동이체를 해두어서 연체 또는 미납하는 상황은 없지만 관리비 내역을 미리 확인하고 다른 달과 비교하며 어디서 관리비가 많이 나왔는지 분석하는 용도로 아파트 아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난방비, 전기요금 등이 올라 관리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파트 아이 앱을 통해 관리비 내역을 종이고지서보다 빨리 확인해 볼 수 있고 상세한 분석 자료를 통해 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모아둔 종이고지서를 꺼내 하나씩 비교해가며 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요. 아파트 아이 앱은 전월 비교뿐만 아니라 전년도 같은 월 비교, 단지 내 평균 비교 등 다양한 기준으로 분석해주기 때문에 쉽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분석은 시각화하여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달보다 얼마가 더 많이 나왔는지, 최근 1년 평균 금액 등과 비교해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세 내역 부분은 종이 고지서에도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지만 종이 고지서와 다른 부분은 월 선택 부분에서 확인해보고 싶은 연도, 월의 상세 내역을 볼 수 있는 점이 유용합니다. 굳이 종이 고지서를 모아두지 않아도 돼서 좋습니다. 우리 단지 평균과 우리 집 비교, 우리 동과 우리 집 비교 등 다양한 기준으로 비교해주고 있어서 이 정도면 잘 쓰고 있구나 또는 좀 더 아껴 써야겠네 라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사용 분석을 보면 전기, 수도, 온수, 난방비로 얼마나 썼는지 알 수 있는데요. 저희 집은 전기는 평균보다 적지만 수도와 온수, 난방에서 다른 집보다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6월 관리비인데 난방비가 부과돼서 확인해보니 난방장치에 고장이 난 것을 확인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전기, 수도, 온수, 난방요금도 상세 내역을 보면 우리 단지 평균, 우리 동 평균 등과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에 연락할 일이 있을 경우 인터넷에서 번호를 검색해서 전화를 걸어야 하는데요. 앱에 접속하면 관리사무실 정보가 메인 화면에 바로 있어서 전화를 쉽게 걸 수 있는 점도 편리합니다. 이외에도 모바일 입주민 카드, 아파트 민원, 전자투표 등 다양한 기능도 있는데요. 부가 서비스의 경우 아파트에서 별도 가입을 해야 사용할 수 있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아 또는 살림에 유용한 앱 3가지를 추천해 드렸는데요. 이 앱들을 통해 여러분들도 시간을 절약하거나 효율적으로 이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